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시 된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30년 동안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은퇴 후 찾은 새로운 길, 그것도 제가 평생 해왔던 국어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교무실에 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루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제 삶은 학교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작문 시간에 학생들이 쓴 글을 읽으며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명예롭게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그렇듯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지만 곧 불안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SNS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저에게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장을 온라인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60대 은퇴 교사의 소소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매일 짧게나마 글을 올렸습니다.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수영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 30년 만에 다시 읽기 시작한 문학 작품들에 대한 감상, 동네 시장에서 만난 정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등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개월 지나자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같은 또래의 은퇴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제 글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제 글쓰기가 항상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 또래, 제 세대를 위한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대 차이에 관한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손주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할머니 이거 너무 쉬운데요? 라는 말에 상처받은 이야기,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어 메뉴명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우픈 에피소드 등을 솔직하게 풀어냈더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라며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글이 매우 진솔하고 공감되어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거절했습니다. 물론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왔지만 제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집자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의 30년 교직 경험과 60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현상들이 매우 가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60대의 진솔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디지털 사회에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마지막 무렵 학생들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은퇴 후 저 역시 디지털 기기와 씨름하며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늘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을 쓰다가 은퇴 후에는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를 하게 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을 인정하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칼럼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월 2편의 정기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고료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록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 즉 글쓰기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사학연금으로 월 210만 원을 받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이 가치 있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퇴 후 둘째 해부터는 글쓰기 활동이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월간지 칼럼에 더해
교육 관련 매체에서도 베테랑 교사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현재 교육 현장의 이슈들에 대해 30년 경력 교사로서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 개편에 대한 이야기,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과 세대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과 지금의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시각 차이에 대해 썼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사이버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 기성세대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2006년 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관련 학생들을 불러 대화로 해결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 칼럼이 교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세 번째 해부터는 글쓰기 활동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2개의 정기 칼럼에 더해 온라인 매체에서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했던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첫 1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너무 많은 취미 활동을 한꺼번에 시작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 사학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 등을 실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60대의 우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전직 간호사, 요가 클래스에서 알게 된 전직 회사원, 그리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주부까지 각기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풍요로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쓰면서 저는 매달 평균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210만 원의 이 수입이 더해지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는 일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글쓰기 활동 3년 차가 되던 해에 출판사로부터 에세이집 출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칼럼과 블로그 글 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60대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글도 몇 편 추가로 썼는데 특히 부모에서 조부모로라는 글은 쓰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딸은 6살, 4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아들은 작년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민과 기쁨,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보며 느끼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에 대해 진솔하게 썼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엄격했던 제가 손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딸과 아들의 반응을 유머러스하게 담았습니다. 에세이집 출간 후에는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독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독자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무언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75살 되신 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정 선생님 덕분에 저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놀라워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의 글쓰기 여정은 신문 칼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이후 전국 일간지의 시니어 라이프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문 칼럼은 좀 더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고령화 사회 문제, 노인 복지 정책, 세대 통합의 중요성 등에 대해 60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현상에 관한 칼럼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썼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심지어 식당 주문까지 모든 것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를 배우며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많은 언론에서 인용되었고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 네 번째 해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8시부터 11시까지 글을 씁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학교로 향하던 그 시간에 이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주로 취미 활동과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영장에 가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매우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덕분에 건강한 60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도 제 글의 소재가 되어 같은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국어교사 정혜영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작가 정혜영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칼럼니스트나 작가라는 타이틀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제 직업을 작가라고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친구들이 제 책을 가져와 사인을 요청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의 글에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던 국어교사가 이제는 직접 책을 쓰고 사인회를 하는 작가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책이 은퇴 후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60대의 사랑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의 변화,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이 나이에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눌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4세 나이에 SNS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을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행복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글쓰기였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음악, 봉사활동 또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와